이번 현장 사진은 3가지 정도가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상에서 겨우 약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최대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현재 요게 헤더고 요게 킹스터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트리머가 없죠. 여기 지금 트리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지금은 작업이 안 됐지만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런 현장을 의외로 자주 보거든요. 이 헤더가 보호 역할을 하고 트리머가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기둥 역할을 이걸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계속 장선하고 석가래를 설치하고 지붕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이게 조금 더 작업이 빠르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옳지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건축주분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건축주분이 계약 전에 또는 돈을 지불하기 이전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머를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벽지 세울 때 같이 해달라고. 이게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눈에 거슬려서 제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앞전에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고요. 그냥 수학 문제를 자기가 잘 푼대요.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푼답니다. 근데 구구단을 몰라요. 예. 그러면 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을 잘 한대, 잘 푼대. 근데 구구단을 딱 보니까 할 줄 몰라. 자, 지금 이 현장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빨간색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합판, OSB 합판은 여기 줄이 쳐져 있죠? 이 거친 부분에 줄이 쳐져 있는데, 이 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조조의 이 스터디의 간격은 3가지 중에 하나죠. 12인치, 16인치, 24인치 이 3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그 위치에 이 선이 딱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실제로 못을 박을 때 이 선을 보고 못을 박으라고 일부러 합판을 생산하면서 표시를 해 놓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여기에서 보이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서 보여야 돼요. 바깥쪽에서 보이고 이 선을 가지고 이제 못을 박으면 여기에는 미끄러운 면하고 그리고 스탬프,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판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수학을 자기가 잘 푼데 근데 구구단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틀리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구조상으로. 그러나 엉망으로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예, 이 정도도 모르고 지금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염려가 돼서 좀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게 뭐냐면 버드마우스라는 거예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드마우스라는 건데, 이 버드마우스는 규정이 있어요. 이 석가래의 이 부재 크기를 파는 거죠. 파서 여기를 요 벽체 위에다 올려 태워야 돼요. 타서 올려 태우는데, 이때 요게 얹혀져야 되는 부분이 얼마냐면 1인치 반, 1.5인치 이상은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버드마우스를 파게 되면 이제 바깥쪽에 합판이 걸려요. 그래서 1인치 반만 파면 100% 1인치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목적주택 시공실무책에도 2인치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은 이유가 합판에 걸릴 걸 우려해서 제가 2인치라고 표기를 했죠. 어쨌든 자, 버드마우스를 파서 여기다 걸어준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허리케인 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허리케인 타일을 써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A급 태풍이죠, 허리케인은. 그래서 이 허리케인이 왔을 때 견뎌주기 위해서. 그래서 벽체하고 이 석가래를 서로 이렇게 결속을 해주는 철물이 되겠는데,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 버드마우스는 무조건 파야 되는 거고요. 1.5인치 이상 무조건 올라타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타일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버드마우스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케인 타이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주분이 나중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 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했어요? 라고 하면 이걸 시공한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허리케인 타이는 실제로 했어요. 예, 했는데 뭐예요? 버드마우스는 파지 않은 거죠. 참. 아, 정말 별의별 현장이 다 있는데, 자,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내를 보면은, 자, 이게 어딘가는 이 기술을 배워서 건축주의 집에 공사를 이제 뭐 진행하겠죠. 그런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국비지원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데는 정말 손꼽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건축주분한테 돈을 받고 그 집을 연습 삼아 짓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교보제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늘 건축주분의 잘못도 항상 있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완전히 생초짜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제시를 하죠. 여기에 건축주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에 결국은 이런 집을 짓게 됐고 결국은 이런 집을 살게 됐죠. 자, 여기서 이 건축주분이 이 집에 분명히 누군가는 살고 있겠죠. 자, 그런데 건축주분이 이 집에 살다가 하자가 났어. 자기 눈에 보여. 그래서 이쁘게 손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조금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 건축주는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렇게 짓도록 하고 또 이렇게 지어놓은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이 집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게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정말 선한 분한테 이 집을 물려준다는 건 그 건축주분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양심은 갖고 건축주분들이 처음에 공사 계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